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예, 1년이 다 가고 12월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예요, 정상근 기자? 머나먼 일상 회복의 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뭐 거의 8,000명 육박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다죠 오늘. 네, 오늘 7,850명이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2,300여 명이나 더 들었고요.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침에 7,800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최근에 보면 이제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매주 지날수록 그 확진자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전 답답하더라고요. 네. 배 수장님. 네. 7,800이라고 발표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그러다 들죠.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했죠. 네, 오는 이제 금요일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전문가 몇몇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더 땡겨야 된다.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당겨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방역 대책 발표할 때 금요일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거 좋은 거예요. 생각인데요. 그럴 때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빨리 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영업 시간 9시 저녁 9시까지 제한하고 이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2명까지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릴 게 없네요. 빨리빨리 좀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빨리 시행하라는 거죠. 빠른 시일 안에 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정상 기자, 무엇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이 연말 특수 앞두고 예약 같은 것도 좀 많이 잡아놓고 그랬을 텐데, 네. 이 상당히 기대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과 44일 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요. 오늘 이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뭐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부가 방역 피해를 또 소상공인들에게 넘기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 동안 제한을 받았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 게 왜 자영업자 때문이냐 이렇게 좀 토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영업 소상공인분들한테 손실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대체로 이제 내용은 사전 보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라매 병원 네. 앞에서 지금 연합뉴스 TV 보도 전문 채널을 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도 관련 발표를 했는데 예. 선 지원하고 후정산해야 된다. 지원과 보상이 적절히 섞여야 한다. 추경이 좀 넉넉하게 편성이 돼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먼저 지원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달, 지지난달 매출을 먼저 지원하고 그 금액만 그걸 지원해주면 한두 달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라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 사실 그 후정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예. 다른 데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힘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오늘로 이제 84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요즘 핫한 이슈가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경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YTN이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관련해서 그 입장을 밝힌 게 뭐냐면 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논란이 됐는데 여기서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일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YTN이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김건희 씨가 YTN에 자신이 일했던 때는 김영만 회장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김영만 회장 측에서는 김건희 씨를 모른다라고 답이 나왔던 겁니다. 네.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실무진으로 일하셨던 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협회가 한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고 그 전에 있던 이 전신의 협회도 5명밖에 안 되는 좀 네. 작은 조직이어서 누가 일을 했으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 김건희 씨가 일했던 기억은 뭐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김건희 씨가 2007년에 수원여대 제출했다는 그 재직 증명서 네네. 거기에 보면 실제로 발행 그 재직 증명서를 끊어준 사람이 김모 회장이라고 네. 그 있더라고요. 예. 근데 김 회장은 김건희 씨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이 김영만 회장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경력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냐 좀 이런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 그 게임 산업협회의 관계자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직원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되게 가족이 되기 때문에 기획이사로 재직을 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획이사라는 책이 또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2002년 경에는 게임 산업 연합회가 있었고 일대 게임 산업 협회의 회장은 김범수 현재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에요. 카카오 이사의 의장도 김범수 의장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그러니까 지금 취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재직을 했다라고 하는 거 네. 빨리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죠? 오마이뉴스는 YTN 이 파동이 불거지기 전인 13일 오후에 26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나눠보면은 줄리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취재했던 얘기를 하는 통화를 거예요. 내용을 지금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중 앞에 언제 등판할지 물어봤더니 언제 나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본인의 그 행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행보를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김건희 씨가 저는 남자답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가식적인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남편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 봉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뭘 던질 거냐 물어봤더니 새 시대에는 진영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영을 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형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성형 지적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사진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등학교 때 사진하고 다르다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사진 찍을 때 빛이 부셔서 눈을 감고 찍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YTN하고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출연해서요. 이 관련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YTN이 고심 중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 YTN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당신도 기자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오마이뉴스는 조금 더 가볍고 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자한테 오히려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몇 년생이냐 기자가 그래서 70년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네. 자 YTN과 오마이뉴스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김의겸 의원이 전직 한겨레 신문 기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취재를 요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건데 더 좀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네, 김의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김건희 씨가 같은 날 이 두 건의 인터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TN 기자와 인터뷰를 그 다음에 했다. 예, 인터뷰 한 날이 그러니까 13일 이번 월요일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건의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이제 줄리 논란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웃으면서 이제 농담도 섞어가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 그 YTN의 이 허위 이력 관련된 부분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격하게 이 반응을 한 것으로 이 김의겸 의원이 이제 취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 YTN 기자에게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뭐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김의겸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보다 더한 내용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YTN이나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이 이제 어제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께 취재를 해가지고. 네네. 근데 YTN이 이제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하고 육성이 있을 텐데도
육성을 공개하지 않고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아마 YTN이 조만간 뭐 공개를 할 것인지 육성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씨 후보의 배우자 메시지와 언론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후보자의 배우자의 언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너무 그냥 편하게 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네. 또 언론은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일정 부분만 뜯어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메시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평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현실을 이제 좀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김재원 의원의 설명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지금 배우자의 메시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결혼 전의 일이었다면 윤석열 후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2012년 13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이전의 내용은 지금 대통령 유력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지금도 늦은 거죠. 이미 나와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나와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들고 나와서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진 의혹을 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는데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카메라 영상에 보니까 얼굴을 막 가리고 네. 뭔가 숨듯이 달아나는 듯한 그런 경호원이 모습 보여주는 것도 뒷목을 있었고. 누르고 이렇게 피신하는 모습인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당당하게 어떤 질문이에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본인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이 이제 계속 증폭이 되니까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상 기자? 네, 맞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겸임 교수라는 게 시간 강사다라며 이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경력이 뭐 설령 위조됐다 하더라도 이제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이 무슨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고 뽑는 게 아니다. 뭐 현실을 좀 잘 봐라. 이렇게 또 불쾌함을 그대로 또 드러냈고 특히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떠드는 거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대학에 아는 분 있으면 시간 강사를 어떻게 뽑는지 물어봐라라고 좀 기자들에게 좀 이렇게 격하게 좀 반응하게 저도 됐습니다. 그 기사를 언뜻 보긴 봤는데 시간 강사가 그렇게 뭐 수월하게 뽑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대학교에서? 첫 번째는 채용이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전체 대학의 인력 채용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 YTN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아내인 김건희가 이 상을 타왔다. 이게 그 상장입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규명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MBC 그만두고 나서요. 인생 이모작 하려고 모교에서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는 야간대학원에서 땄거든요. 그 학위 정리서 나중에 시간 강사라도 좀 해보려고. 그 학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석사 이런 거 가지고 시간 강사 자리 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뭐 일단은 포기하고 좀 이걸 하고 허리케인 있는데. 앵커를 하시는데 뭐 예. 다른 자리가 필요합니까? 자,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뽑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오늘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나칠 정도로 후보 부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고 또 이 김건희 씨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앞으로 어느 시기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또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이야기 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 이전에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면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하자는 것이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은 청와대 현재 제2부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은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은 막 살아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완전히 한 여성이 대선판을 흔들어 안타깝다. 이른바 이번 대선이 김건희 대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3667님께서 배뚱 소장님 어설픈 성대모사는 자제해 주세요. 오늘 성대모사 안 하셨잖아요. 오늘은 안 했는데요. 예. 항상 하는 걸로 지금 착각들을 이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AI인가? 아니 AI가 완전히 우리 버렸나요? 청취자분들이 뱀에 들었어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어떤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 네. 이걸 제가 성대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대모사한 거예요? 똑같죠. 묘사가 아니고 모사예요. 모사죠. 예. 똑같지는 않는데요. 별로.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발언으로 당내에서 또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로부터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1년 일단은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1년 미루겠다. 이게 뭐 선거 이유가 크겠죠. 지금 워낙 반발이 또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중도층이든 서울이든 좀 득표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강병원 의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왜 고시원이나 또 어렵게 사는 청년들은 생각 안 하느냐 하는 와중에 청와대의 이철희 수석이 민주당을 방문해서 네. 반대한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당의 일부 청와대도 반발인데 그죠? 뭐 문제 이철이 청와대 네. 정무수석이 이제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상훈 기자.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당 후보가 한 말이다 보니까 뭐 그냥 무시를 할 수는 없고 이 당 후보에게 일단 힘을 실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당 내부에서도 좀 고심이 깊은데요. 이게 민주당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뒤집으면서까지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좀 이런 불만도 내부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청과 협의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형국 아니겠어요? 이것도 좀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렇게 자꾸 삐그덕거리면은 지지층들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TK 지역을 방문해서 전두환 씨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이건 당과 또 결을 달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훈 기자, 네. 민주당 중진 오선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어요. 네, 이상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되는 것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쇼미더뉴스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경력 위조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해명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두 분 뼈 때리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한 명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정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상한 대로군. 속여라 그래서 그랬다는데 속여. 속여 그랬어야 되는데. 네. 자, 이어서 정상훈 기자 해주세요. 3, 2, 1. 해명은 간결하게, 사과는 빠르게. 그거 이상한데? 좋은데요? 괜찮았는데? 사과는 간결하게? 해명은 간결하게. 좋은데요? AI가 고장났나 보다. 예.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